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5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4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대상자 중심 요양 보호에 있어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어르신 걸으려면 힘들고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냥 휠체어 타세요. 내가 밀어드릴게요. 걸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휠체어 타기를 강요하면 수주일 내에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휠체어를 타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2. 눈 깜짝할 사이에 난리를 치시니 침대에서 떨어지실까봐 억제대를 해야겠어요. 움직이는 것은 아직 살아 생명이 있고 움직일 기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가급적 억제대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어르신 휠체어에 타세요 하면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린다. 노인은 어깨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면 어깨 관절이 탈구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4. 잠을 못 주무셔서 몸이 무거우시지요? 제가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 드릴게요. 좋은 방법이지요? 5. 대상자가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불을 들춰본다. 수면은 기억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치매 대상자가 수면을 하는 동안 방해하면 안 됩니다. 설령 요양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자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불을 들춰보지 않는다. 따라 정답은 4번. 잠을 못 주무셔서 몸이 무거우시지요? 제가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 드릴게요. (37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자에 앉을 때 안쪽 깊숙이 앉힌다. 맞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어 자연스럽게 식사하게 해야 합니다. 2.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를 조절한다. 발가락 끝이 아니고 발바닥이.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여야 안전하다. 3. 대상자의 가슴 높이만큼 식탁을 높인다. 가슴 높이 아니고요. 배꼽 높이.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 4.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도록 의자를 높인다? 아니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준다. 5. 등받이가 없는 의자는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도움이 되죠.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자에 앉을 때 안쪽 깊숙이 앉힌다. (38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어 침이 잘 나오게 한다.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면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안 되지요? 음식을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줘야 합니다. 3.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줘야 합니다. 4.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을 당긴다. 뒤로 젖히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해야 합니다. 5. 음식을 먹는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여 확인한다.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39번)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음식을 넣어줘야 합니다. 건강한 쪽.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죠. 따라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2.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앞쪽에 닿게 하여 먹인다. 앞쪽이 아니고 옆쪽이지요.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먹인다. 3. 왼쪽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마비된 쪽이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마비된 쪽. 자,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마비된 쪽인 왼쪽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맞지요? 4. 오른쪽을 쿠션이나 베개로 지지해준다. 마비된 쪽을 쿠션이나 베개로 지지해줘야 합니다. 마비된 쪽.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마비된 쪽은 왼쪽이죠.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을 쿠션이나 베개로 지지해준다. 5.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누워있는 상태라도 삼키고 소화하기 쉽도록 가능한 한 상체를 세운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왼쪽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40번)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에게 경관영양 주입 시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관영양이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진한 농축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아니죠?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3. 비위관이 빠지면 코 속으로 밀어 넣는다? 안 됩니다.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 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비위관을 잠근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반드시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4. 영양주머니는 위장보다 낮은 위치에 건다. 높은 위치에 걸어야죠.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야 합니다. 5. 비위관을 고정하고 코 속에 윤활제를 바른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무의식적으로 빼려고 할 때 빠지지 않도록 비위관을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하고 코 속에 분비물이 축적되기 쉬우므로 비위관 주변을 청결히 하고 윤활제를 바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비위관을 고정하고 코 속에 윤활제를 바른다. (41번) 대상자의 투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은 손가락을 약병에 넣어 꺼낸다? 손가락 아니죠? 알약은 약병에서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2.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복용하게 한다. 안됩니다. 색이 변한 물약은 버려야지요.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3. 가루약은 입에 바로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아닙니다. 가루약 복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자, 두 번째 방법,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4. 안약은 점적이 끝난 후 콧방울을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콧방울 아니지요? 비루관입니다. 안약은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5. 안연고는 아래 결막낭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는다. 맞습니다. 아래쪽 눈꺼풀, 즉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안연고는 아래 결막낭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는다. (42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손의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귀 윗부분을 잡고 있고요. 화살표 방향이 뒤쪽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대상자의 귀 윗부분을 잡고 있고요. 뒤쪽 후 하방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아니죠? 3. 대상자의 귀 중간 부분을 잡고 있고요. 뒤쪽 후방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4. 대상자의 귓볼을 잡고 있고요. 후방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아니죠. 5. 대상자의 귓볼을 잡고 아래쪽 하방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따라서 정답은 1번. 대상자의 귀 윗부분을 잡고 뒤쪽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야 한다. (43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소변인 경우,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다, 소변이 색이 진하다, 소변 냄새가 심하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이 소변이 나온다, 거품이 많다. 자, 2번 거품이 많은 소변이 있네요. 정답이고요. 대변인 경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선홍빛이거나 검붉다.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 1. 맑은 소변 아니고요. 2. 갈색 대변 아니지요? 4. 부드러운 대변 아니고요. 5. 많은 양의 대변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2번 거품이 많은 소변. (44번) 침상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배변 활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를 차가운 물로 닦는다. 차가우면 안 되겠죠?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 2. TV를 끄고 방 안을 조용하게 한다. 너무 조용하면 안 되겠죠?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해야 합니다. 3. 배변 시 침대를 수평으로 유지한다. 안됩니다.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4. 배뇨를 자주 느끼면 기저귀를 채운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뇨를 느끼면 즉시 배설하게 도와야 합니다. 5. 밖에서 대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상태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는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밖에서 대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상태를 확인한다. (45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아니죠? 같게 한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2. 이동변기를 침대와 마주보게 놓는다. 아니지요? 이동변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놓을 수 있는데요. 편마비 경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두 번째,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3. 이동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작은 수건 아니지요?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4. 배설을 하는 동안 잠시 다른 업무를 보면 안 되지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설 중 대상자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도와줘야 합니다. 5.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어 소음을 줄여준다. 맞습니다.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배설 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어 소음을 줄여준다. (46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둔부와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는다. 맞습니다. 둔부 및 항문 부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냅니다. 이때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2. 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의를 모두 벗긴다. 아니지요? 면덮개의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3.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으로 말아서 처리한다. 바깥으로 아니고요. 배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기저귀를 맙니다. 즉 기저귀의 바깥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 넣는다. 4. 바지를 벗긴 후 면덮개로 하체를 덮는다.
바지를 벗긴 후 아니고요.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은 다리 아래로 접어 내린다. 면 덮개의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5. 냄새 방지를 위해 기저귀는 조여서 채운다. 아니죠? 기저귀 교환이 끝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은 후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필요시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 둔부와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는다. (47번) 유치도뇨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 위치가 옳은 것은 소변주머니는 반드시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랫배에는 방광이 있죠? 소변주머니가 방광 위치보다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됩니다. 1.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가 아랫배보다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맞지요? 2. 소변주머니를 휠체어 손잡이에 걸어 놓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가 아랫배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러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되고요. 3. 소변주머니를 이동식 링겔대 위에 걸어 놓았습니다. 서 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가 아랫배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4. 소변주머니를 보행차에 걸어 놓았습니다. 유치도뇨관이 위를 향해 있지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가 아랫배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4번도 아니고요. 5. 소변주머니를 요양보호사가 들고 있습니다. 소변주머니가 아랫배보다 위에 있지요? 따라서 5번도 아니고요. 정답은 1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가 아랫배보다 밑에 있다. (4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아가 없거나 연하 장애가 있는 대상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는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입안을 깨끗이 닦아냅니다. 1.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입안을 닦아준다. 맞지요? 2.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궈준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물로 헹구면 안됩니다. 3.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아준다. 깊숙이 닦으면 안되고요.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4. 똑바로 깊숙이 닦아준다. 아니죠? 5. 아랫니와 잇몸을 닦은 후 윗니와 잇몸을 닦는다. 아니죠? 첫 번째, 윗니와 잇몸을 닦고 거즈를 바꾸어 아래쪽 잇몸과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다음, 입천장, 볼 안쪽을 닦는다. 볼 안쪽을 닦는다. 자, 첫 번째, 윗니와 잇몸을 닦는다. 두 번째,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입천장, 볼 안쪽을 닦아낸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입안을 닦아준다.
49번. 침상에서 머리 감기기를 도울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전후에 감긴다. 전후 아니고요. 공복이나 식후는 피한다. 2. 추운 날씨에는 밤에 감긴다. 밤에 하면 안 되겠죠? 낮에 해야겠죠? 추울 때에는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대에 감긴다. 3. 머리를 감기기 전에 배뇨를 시킨다. 맞습니다.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4. 허리 밑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허리 밑이 아니고 어깨 밑이죠?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 5. 두피를 손톱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군다. 손톱 끝이 아니고 손가락 끝입니다. 소량의 샴푸를 머리와 두피에 묻혀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여 따뜻한 물로 헹군다. 따라서 정답은 3. 머리를 감기기 전에 배뇨를 시킨다. (50번)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을 둥글게 자른다. 둥글게 아니고요. 일자로 잘라야죠.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손톱은 일자로 자른다. 일자로 아니죠?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3. 로션으로 손과 발을 마사지한다. 맞습니다. 4. 찬물에 손과 발을 5분간 담근 후 씻는다. 찬물 아니고요.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5분간 아니죠. 10에서 15분간 담근 후 씻는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은 후 손과 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가 온기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5. 발톱 주위에 상처가 나면 알코올로 소독한다. 아니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발톱 주위에 염증이나 감염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 로션으로 손과 발을 마사지한다. (51번)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가며 닦는다. 아니죠? 원을 그리듯이 닦아야 합니다.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2. 등은 허리에서 목 뒤 방향으로 닦는다. 허리 목 뒤 아니고요.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 3.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아니죠?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아니고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3번 이렇게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고 4번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으면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맞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닦게 되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5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없는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옷을 입고 벗기는 순서는 건벗 마임만 아시면 됩니다. 건벗 마입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마입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입힌다. 자, 문제에서 입히는 순서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입힌다. 마비된 쪽이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팔 먼저 입혀야죠. 왼쪽 팔. 중간에는 머리. 마지막 오른쪽 팔. 오른쪽 팔 순서로 입힌다.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따라서 정답은 2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53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게 한다. 빠르게 아니고요. 천천히 해야죠. 동작을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2. 대상자와 최대한 가까이 위치한다. 맞습니다.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대상자와 최대한 가까이 위치한다. 3. 손과 팔 같은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아니지요?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이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4. 허리와 무릎을 펴고 몸이 무게중심을 높인다. 허리와 무릎은 굽혀야죠. 몸이 무게중심을 낮춰야 합니다.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5.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아니죠? 방향 전환 시 허리를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따라서 정답은 2. 대상자와 최대한 가까이 위치한다. (54번) 침상에 반드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돌려 눕힌다. 왼쪽 아니고요.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 합니다. 지문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 할 때라 그랬죠? 그러면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서 돌려 눕혀야 합니다. 오른쪽. 2. 대상자의 양손을 엉덩이 옆에 붙이고 돌려 눕힌다. 엉덩이 아니죠?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에 포개어 놓는다. 3. 다리, 엉덩이, 어깨, 얼굴 순으로 돌려 눕힌다. 아닙니다.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4. 옷을 잡고 끌어당기며 미끄러지듯 돌려 눕힌다. 안됩니다. 왼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 5. 왼발이 오른발 위로 포개지도록 하여 돌려 눕힌다. 맞습니다.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팔 위에 올려놓는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왼발이 오른쪽 팔, 오른발 위로 포개지도록 하여 돌려 눕힌다. (55번) 침대에 앉아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하여 일으킬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림.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바깥쪽에 대고 지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니죠? 2번 그림.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여 상체를 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그림이죠. 3번 그림. 한쪽 팔을 대상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고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 안쪽에 대고 지지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죠? 4번 그림.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부축하여 천천히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자, 4번 그림은 옆에서 보조하여 일으킬 때의 그림입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5번 그림은 대상자의 건강한 팔을 두 손으로 감싸준 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 안쪽에 대고 지지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죠. 따라서 정답 그림은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하여 준다. (56번) 대상자의 상황 A에 맞는 체위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A. 관장할 때 B. 바로 누운 자세. 바로 누운 자세는 앙와위라고도 합니다. 앙와위.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의 자세입니다. 관장할 때 아니고요. 2. A. 세수할 때 B. 옆으로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는 측위라고도 합니다. 측위.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세수할 때 아니고요. 3. 호흡 곤란이 있을 때 B. 반앉은 자세. 반앉은 자세는 반좌위라고도 합니다. 반좌위. 침상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입니다. 숨차거나 자 호흡곤란이 있을 때 숨찬 상태죠. 따라서 맞고요.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4. A. 등에 상처가 있을 때 B. 바로 앉은 자세. 바로 앉은 자세는 표준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5. A. 휴식할 때 B. 엎드린 자세. 엎드린 자세는 복위라고도 합니다. 복위.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한번 표시해 볼까요? 1. 관장할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 2. 세수할 때는 반앉은 자세. 3.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반앉은 자세. 4. 등에 상처가 있을 때는 엎드린 자세. 5. 휴식할 때는 바로 누운 자세. 따라서 정답은 3. 호흡곤란이 있을 때 반앉은 자세. (5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림에서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있죠. 대상자는 오른쪽 편마비인데 오른손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할 때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또는 30도에서 45도 비스듬히 휠체어를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림은 침대에 대상자의 마비된 쪽인 오른쪽에 휠체어를 30에서 45도 각도로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 그림 안 되겠고요. 3번 침대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서 대상자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림은
대상자의 마비된 쪽인 오른쪽에서 대상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그림. 4번 그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붙이거나 30도에서 45도 비스듬히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림은 대상자의 마비된 쪽인 오른쪽에 휠체어를 평행하게 갖다 놓았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그림. 5번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의 이동.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아야 합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이동하는 동안 상체를 지지하여 줍니다. 자, 그림 맞게 나왔죠? 따라서 정답은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다. (58번) 편마비 대상자가 선 자세에서 균형 잡는 훈련을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지지해 준다. 건강한 쪽 아니고요. 불편한 쪽.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이 몸을 받쳐준다. 2. 휴식을 취하지 않고 연습을 시킨다. 안 되지요? 약 3분간 서 있을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3. 전후좌우로 빠르게 움직이게 한다. 빠르게 하면 안 되고요. 천천히.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면 전후좌우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하거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해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킨다. 4. 안전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게 한다. 맞습니다. 의자나 손잡이 등을 한 손으로 잡고 약 3분간 서 있을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5.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면 혼자서 걸음 연습을 하게 한다. 혼자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면 전후좌우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하거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해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킨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이 몸을 받쳐준다. 따라서 정답은 4. 안전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게 한다. (5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계단 그림 그려볼게요. 계단 올라갈 때 평지에서,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자, 화살표 방향, 계단 올라갈 때는 위쪽으로, 평지에서 이동, 계단 내려갈 때는 아래쪽으로 화살표 그림. 자, 계단을 올라갈 때는 버스를 탈 때와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기 때문에 건강한 다리 먼저 올라가야죠. 지팡이는 항상 앞에.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으로 올라간다. 지건마. 평지에서는 반대죠.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로 이동한다. 지마건. 내려갈 때는 지마건이죠.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으로 내려간다. 문제에서 계단을 내려갈 때를 묻고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지마건. 자, 그러면 지마건, 지팡이. 다음 마는 마비된 다리, 마비된 다리. 건은 건강한 다리죠. 건강한 다리 순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마비된 다리는 어느 쪽 다리?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다리, 왼쪽 다리. 건강한 다리는 반대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 그러면 순서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60번. 이동욕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위해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이동욕조란 침대 위나 거실 등에서 편리하게 목욕할 수 있는 이동형 욕조를 말합니다. 접거나 공기를 빼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욕조 안이 미끄러워야 한다. 미끄러우면 안 되겠죠? 이동욕조 표면은 시각적 손상이 있는 사람, 일반적인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기 주입과 조립이 복잡해야 한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조작이 간편해야 한다. 3. 팽창된 상태에서 변형이 가능해야 한다. 아니죠? 변형, 흠, 결손, 잔금 등이 없어야 합니다. 4. 모서리가 각이 잡혀 있는 사각이어야 한다. 아니죠? 다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돌출부 및 가장자리가 없어야 하며 인체에 접촉하는 면은 매끄럽고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5. 바닥이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바닥이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61번) 혈압이 높은 재가 대상자에게 적절한 식단은 고혈압은 평균 혈압이 140에서 90mm Hg 이상일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가족력, 흡연, 음주, 비만, 짜게 먹는 습관, 스트레스 등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 잘 발생합니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소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1. 쌀밥, 육개장, 어리굴젓. 어리굴젓은 젓갈류지요? 적절한 식단이 아닙니다. 2. 콩밥, 김치찌개. 국이나 찌개 양을 적게 하고 국물은 되도록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오징어 튀김, 기름 사용량도 가급적 적게 해야 합니다. 3. 보리밥, 깻잎, 장아찌. 자, 장아찌도 소금 함유량이 높죠? 따라서 안 되고요. 삼겹살 구이,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4. 현미밥, 시금치 된장국, 삼치구이. 적절한 식단이지요. 5. 잡곡밥, 감자국, 자반 고등어조림. 자반은 소금에 절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안 되고요. 정답은 4번. 현미밥, 시금치 된장국, 삼치구이. (62번) 재가 대상자의 세탁물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이류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모아서 한꺼번에 아니고요.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이류는 즉시 세탁한다. 2. 새로 구입한 옷은 한 번 입고 세탁한다. 한 번 입고 아니고요. 새로 구입한 이류는 한 번 세탁한 후 입는다. 3. 수선이 필요한 옷은 세탁 후 수선한다. 아니고요. 수선이 필요한 옷은 수선 후 세탁한다. 4.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를 1:1로 섞어 살살 문지른다. 맞습니다.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를 1:1 비율로 섞어서 칫솔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 제거한 후 충분히 헹구거나 탄산수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 세탁합니다. 5. 혈액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아니죠? 찬물로 세탁해야 합니다.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를 1:1로 섞어 살살 문지른다. (63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한다. 넓게가 아니고 작게죠. 함께 걸을 때 보폭을 작게 한다. 2. 차량을 이용할 때는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멀리하여 오르내리게 한다. 멀리하면 안 되고요.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한다. 3. 외출로 돌아와 바로 낮잠을 자게 한다. 아니죠? 외출해서 돌아오면 환기하고 얼굴과 손, 발을 씻게 하며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쉬게 해야 합니다. 4.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맞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몇 걸음에 한 번씩 혹은 걸음마다 두 다리를 한 곳에 모아 쉬면서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5. 외출 후 보호자에게 만족하였는지 확인한다. 보호자가 아니고 대상자에게 확인해야죠. 외출 후 대상자에게 만족하였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정답은 4.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64번) 대상자와 대화 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을 꼭 다문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지요.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모양을 한다. 2. 간간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맞습니다. 바람직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3. 대화 내내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인다. 무엇이든 지나친 건 좋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을 짓는다. 4.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같게 해야죠.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를 한다. 5. 대상자와 비껴 앉은 자세를 취한다. 비껴 앉으면 안 되고요. 기울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를 취한다. 따라서 정답은 2. 간간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65번)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효과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듣기 전에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한다. 경청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설득한다. 비교하면서 설득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과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다. 3. 듣는 중간에 계속해서 조언한다. 안 되겠죠?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4.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근거로 대답한다. 아니죠?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5. 시선을 맞추며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시선을 맞추며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66번) 대상자가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공감적 반응은?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의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저도 여기저기 아파요. 대상자가 위로가 안 되겠죠? 2.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세요. 바람직한 공감적 반응이 아닙니다. 3. 연세가 있으신데 아픈 것은 당연하지요. 바람직하지 않지요? 4. 약 잘 챙겨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5.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프니까 많이 힘드시죠.
바람직한 공감적 반응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프니까 많이 힘드시죠? (67번) 실금을 한 대상자가 옷 갈아입는 것을 거부할 때 나 전달법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나 전달법이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이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행동, 영향, 내가 느낀 느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램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옷 갈아입는 것이 왜 싫으세요? 나 전달법이 아니죠? 2.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옷을 갈아입으면 개운하실 거예요. 아니죠? 4. 계속 그러시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 전달법이 아닙니다. 5.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면 대상자의 행동이지요. 행동. 피부 발진이 생길까봐. 행동이 미친 영향이지요. 영향. 걱정이 돼요. 나의 느낌이네요. 그러면 나의 바람은 옷을 갈아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 나왔죠. 정답은 5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면 피부 발진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요. (68번)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추가 많은 옷을 제공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 있는 옷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대상자가 좋아하는 옷을 입게 한다. 아니죠? 깨끗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한다. 3.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놓아준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줘야 합니다. 4. 색깔이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 옷을 입힌다. 아니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해야 합니다. 5. 옷 입기를 거부하면 야단쳐서 입힌다. 야단치면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혀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놓아준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를 뜯어 먹으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기저귀가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1. 더러워서 못 먹어요 라고 거절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2. 기저귀는 먹는 것이 아니에요 라며 뺏는다.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습니다. 3.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4. 그렇게 맛있어요 하면서 먹는 신용을 한다. 먹는 신용하면 안 됩니다. 5. 바꿔 먹어요 하면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약과와 교환한다. 좋은 방법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 바꿔 먹어요 하면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약과와 교환한다. (70번)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어떤 문제 행동이 원인에 대한 설명인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이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인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한 것. 1. 파괴적 행동. 파괴적 행동이란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배회. 배회는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은 배회의 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고요. 3. 석양증후군. 석양증후군이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 망상.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합니다. 관련이 없죠? 5. 선망. 선망이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에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증상이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죠? 따라서 정답은 2. 배회. (71번) 치매 대상자가 목적도 없이 초조해하며 돌아다닐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회 증상이 나타날 때 돕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1. 조명을 어둡게 한다. 어둡게 하면 안 되겠죠?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2. 현관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문을 잠근다. 3.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물어본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 대소변을 싼 침구, 춥거나 더운 방, 위통이나 요통 같은 질병 등으로 초조감을 느끼고 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4. 침실에 머물게 하여 수면을 유도한다. 적합한 방법이 아니죠.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배회 증상을 줄여야 합니다. 5.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위험을 막는다. 동선을 차단하면 안 되겠죠?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따라서 정답은 3.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물어본다. (72번)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엄마 어디가? 라며 환각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환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1. 엄마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자,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2. 환각 증세가 심해지면 격리시킨다. 아니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린다. 3. 수면제나 진정제를 먹여 안정시킨다. 안됩니다. 4. 병세가 심해져서 환각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니죠?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5.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73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 아프세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야 합니다. 2. 사과 드실래요?
네 혹은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과 드실래요는 맞는 질문이죠. 3. 오늘 아드님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혹은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합니다. 4. 거실에는 가셔도 되는데 다른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표현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 하시고 외출해요. 치매 대상자는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며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해 엉뚱한 행동을 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해야 합니다. 식사하세요. 양치하세요. 외출해요. 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차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사과 드실래요? (74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노인과 마주칠 때마다 욕하고 화를 내며 매일 말싸움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 단호한 어조로 제지한다. 제지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2. 싸울 때마다 사과하게 한다. 적합한 방법이 아니죠? 3.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4. 퇴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5. 방을 바꾸어서 그렇죠. 방을 바꾸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 마주칠 때마다 말다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정답은 5번 방을 바꾸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 (75번) 다음 상황을 보이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진단을 받고 시설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해가 질 무렵이면 불안해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할아버지만 찾는다. 석양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죠. 석양증후군이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1. 혼자 있도록 배려해준다. 혼자 있게 하면 안 되죠. 치매 대상자는 인형,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도와야 합니다. 2. 등을 문질러 안정을 취하게 한다. 맞습니다.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낮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한다. 낮에 자면 안 되겠죠?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모셔가도록 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5. 방문을 닫아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등을 문질러 안정을 취하게 한다. (76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 A와 치매 말기 대상자 B 대화 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치매 말기 대상자는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감소되어 말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심하면 스스로는 말을 안 하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1. A.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B. 일요일인가? 말기 아니죠? 2. A.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B. 90살.
아니죠. 3. A. 점심 드셨어요? B. 점심 드셨어요? 맞습니다.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4.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B. 우리 집. 아닙니다. 5. A. 아들 이름이 뭐예요? B. 몰라.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3. 점심 드셨어요? B. 점심 드셨어요? (77번) 대상자가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얼굴이 파래지고 호흡을 못하고 있다.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응급처치 방법은 1. 등을 쳐서 음식물을 토하게 한다. 등을 치면 안됩니다. 2.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서 뱉어내게 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3. 소금물을 먹여서 토하게 한다. 안됩니다. 1번, 2번, 3번처럼 요양보호사의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물을 배출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고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가도록 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대상자를 바닥에 눕혀서 손깍지를 끼고 가슴을 압박한다. 안됩니다. 5. 뒤에서 끌어안아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하임리히법이죠. 하임리히법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따라서 맞죠. 정답은 5번. 뒤에서 끌어안아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78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대상자가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면서 경련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즉시 침대로 옮겨 안정을 시킨다. 침대로 옮기면 안되고요. 몸에 꽉 끼는 옷이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호흡을 하게 한다. 2.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머리를 뒤로 젖히면 안되죠. 옆으로 돌려야 합니다.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3. 머리 아래에 딱딱한 받침대를 대준다. 딱딱한 아니고요. 부드러운.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 양쪽 팔을 붙잡아 편안하게 해준다. 붙잡으면 안되겠죠? 경련은 1, 2분 후면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5. 사후관리를 위해 경련 지속시간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이 발작이 지속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사후관리를 위해 경련 지속시간을 확인한다. (79번) 재가 대상자의 한쪽 팔에 뜨거운 물을 쏟았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 수포가 생겼으면 터뜨린다. 아니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리면 안됩니다. 2. 화상 부위를 미지근한 물에 씻는다. 미지근한 물 아니고요. 찬물. 화상을 입은 즉시 화상 부위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화상면의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줘야 합니다. 3.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맞습니다.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4. 반지나 팔찌 등을 그대로 둔다. 아니죠?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종이 심해져 빼기 힘들기 때문에 반지, 팔찌,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빼야 합니다. 5.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씻는다. 아니죠?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무리 압력으로 인해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찬물에 담근다. 따라서 정답은 3.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80번.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넘어져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통증 부위에 부종과 출혈이 관찰된다. 골절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발목에 온찜질을 한다. 온찜질 아니고 냉찜질이죠.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몇 걸음 걸어보게 한다. 안됩니다.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됩니다. 3. 손상된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좋은 방법이죠. 필요하면 손상 부위에 부목을 댈 수도 있습니다. 4. 출혈이 있는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는다. 안됩니다.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줘야 합니다. 5. 튀어나온 부위를 직접 눌러 지혈한다. 안되겠죠?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3. 손상된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5회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5탄 필기시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